그걸 정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악의 선택 하나만 딱 얘기하면 랭호님, 네. 좋은 입지로 가고 싶은데 네. 돈이 없으니까 20평대로 가는 건 어때요? 구독자분들 네. 댓글 중에서도 항상 20평이랑 30평대로 이렇게 비교해서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좋죠.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하겠죠. 왠지 30평대는 많이 오르고 20평대는 좀 작게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 실거주 하기에는 또 20평대가 좀 불편하긴 하잖아요. 근데 또 돈이 안 되니까 돈을 좀 줄여서 20평대 사고 싶은데 혹시 또 얘만 안 올라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하겠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무거나 되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리고 왜 그러냐면 결국은 평당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매매가가 10억이면 10억에서 이게 뭐 우리가 앞으로 몇 프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뭐 5% 올라가면 5%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그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24평이냐 33평이냐 이거 가지고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극단적인 예시를 보면 강남에 한 평짜리 집에서 우리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거주는 불가능한데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강남에 평당 1억 하는 토지가 있다고 보자고요. 한 평을 사요. 그럼 얼마예요? 1억 원. 근데 만약에 강원도 끝자락에 가가지고 평당 10만 원 하는 토지를 1000평을 사면 그것도 매매가가 1억 원이에요. 근데 평당가는 10만 원이에요. 둘 다 1억으로 똑같잖아요. 시간 지나면 어떤 게 더 많이 오를까? 랭군이 어떤 거 사야 돼요? 한 평짜리 사야 돼요? 1000평짜리 사야 돼요? 이 질문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본질은 그게 아니라 평이 아니라 평당가가 누가 높은지를 봐야 돼요. 지금 보면 아까 강남에 있는 토지가 평당 1억이잖아요. 네. 10만 원하고 너무 차이 나잖아요. 1000배, 뭐 100배 차이 나니까 결국은 평당가가 높은 거를 사실은 사면 되는 거지 면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평당가는 그냥 매매가에서 평형을 나누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맞아요. 뭐 매매가가 10억이면 33평이면 나누기 하면 평당 뭐 3,300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그냥 평당가 뭐 별거 아닌 게 아니라 평당가 이꼬르 입지, 평당가 이꼬르 수요의 크기, 평당가 이꼬르 희소성, 대체 불가, 걔가 더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것만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평형을 생각하지 말고 평당 가격이 높은 걸 사면 될까요? 그거죠. 아... 그래서 엄청 심플해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근데 또 이 영상 클릭한 분들이 24평을 살까, 33평 살까, 지금 요 10평밖에 차이 안 나는 거가 고민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좀 극단적으로 한번 사례를 딱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자 24평인데 10억이에요. 신축 아파트예요. 너무 좋죠. 네. 근데 24평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33평 사고 싶잖아요. 신축을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 약간 구축으로 눈을 낮출 거예요. 그러면 33평을 10억으로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평당가 높은 게 24평이니까 24평을 사면 될까요? 당연하죠. 아... 심플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 24평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자를 사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구독자분이 강동구 신축 20평대, 네. 구축 30평대 이렇게 네. 질문을 주셨는데 네. 네, 위에 적용해보면은 신축 20평을 사는 게 나을까요? 똑같은 입지라면? 매가가 똑같다면 네. 평당가가 지금 20평이 훨씬 높을 거예요. 네. 당연히 전자죠. 간단하네요. 엄청 간단해요. 복잡할 게 없어요. 근데 네. 그래도 평수가 작아지면 네. 조금 수요가 작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뭔가 10평짜리 같은 거 왠지 살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거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투자의 관점이냐 실거주의 관점이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투자 목적으로 사면서도 실거주 관점을 자꾸 적용하니까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애들이 둘이 있어가지고 20평대는 못 사는데 어쩌지? 뭐 이런 생각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제 예시를 보면 뭐 입지가 양호한 잠실에 가면 리센츠에 12평짜리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살 돈으로 똑같은 매매가를 강동구에서 찾으면 40평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대단하죠. 네. 심지어 뭐 역세권이고요. 앞으로 9호선 호재가 있고요. 뭐 입지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학군지고 40평을 살 수 있어요. 12평이냐 40평이냐. 네. 매매가 똑같아. 재랬을 때 제가 그래프 한번 띄워줄게요. 이게 지금 당연히 지금 파란 색깔이 잠실 리센츠 작은 평수예요. 과거의 가격을 보면 거의 비슷한 구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2021년도에 한번 뻥튀기가 됐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06년, 08년도 그때 대세 상승장이 뻥튀기 됐죠.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완전 급등기 최절정에 달했을 때는 40평대가 조금 더 오버슈팅이 되는구나. 근데 그렇지만 그 기간을 제외하고 노멀한 순간들은 비슷하게 가는구나. 답이 나왔잖아요. 10평을 사도 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네. 비슷하게 오르니까 그냥 내가 살고 싶은 곳을 고르면 되는 거네요? 일단은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의 관점이면은 사실은 평당가 높은 걸 사는 게 맞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사례처럼 13평짜리냐 40평이냐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나는 좀 큰 평수 살아야 돼. 그러면 사실 강동구 구축 40평을 선택해도 재테크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또 구독자분 중에서 막 40평대는 끝났다. 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40평대처럼 큰 평수를 사는 건 어떤가요? 뭐 40평이 아니라 사실 50평, 60평 더 큰 평수도 많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아파트 80평 이런 거 어떨까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40평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은 80평은 상상도 안 하겠죠. 와, 너무 커서 그 뭐 어디다 쓰죠? 뭐 관리비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야, 청소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이야기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실제 반포 자이에 가면 80평대 더 큰 평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TV에 나오는 뭐 코미디언 박준형하고 김재 부부인가? 그분들도 보니까 뭐 80평대 살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아파트의 시세 그래프를 보면 잘 가고 있거든요. 다만 대형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지역 선정을 좀 잘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대형평을 소비할 수 있는 그 정도 입지로 가야 되거든요. 외곽으로 갈 것 같으면 대형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갈 때는 대형도 문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40평 같은 경우도 엄청 큰 대형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조금 외곽까지 가는 거는 괜찮다. 조금 외곽이 네. 어디까지예요? 최소 평균치 얘기하는 거죠. 네. 서울에서 평균, 경기도에서 평균.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사례들도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마용성 신축을 좋아해요. 최근 트렌드가 네. 1년 동안. 그럼 예시 딱 들어볼게요. 송파구 헬리오시티, 그 다음에 성동구 대표하는 대장 이편한 세상 옥스파크힐스 두 개가 있어요. 네. 어떤 거 사고 싶어요? 사람들은 헬리오시티도 좋아해요. 송파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다 평형을 제가 넣어볼게요.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22평이고요. 지금 아까 성동구 이편한 세상 옥스파크힐스는 25평입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그리고 헬리오시티가 22평인데 방이 2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당연히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떤지 알아요? 그래프를 보면 거의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맞네. 완전 똑같네요, 그냥. 그 가치가 이러니까. 만약에 헬리오시티가 25평을 방 3개짜리 사면 더 비싸죠. 근데 지금 금액은 똑같잖아요. 단점들이 있으니까. 근데 평당가는 누가 비싸요? 헬리오시티요. 당연히 헬리오가 비싸죠. 헬리오를 샀을 때 문제될 건 사실은 없다. 근데 내가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정동구를 사도 문제될 거는 없다. 라는 거죠. 그럼 레몬님이라면 이럴 때 뭐 사실 거예요? 제가 실거주 할 게 아니라면은 저는 입지가 더 좋은 헬리오를 사죠. 방 2개 뭐 상관없어요. 방 하나도 됩니다. 입지만 좋다고 하면. 그럼 실거주면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쵸. 실거주면 저는 헬리오 못 갈 것 같아요. 애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예시도 좀 알려주세요. 뭐 또 이런 거 있겠죠.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 이런 거 고민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평형을 섞어요. 평형을. 자, 과천으로 가는데 26평이에요. 네. 근데 이제 송파구로 왔는데 33평이에요. 뭐가 더 좋아요? 금이 같아요. 금이 같아요. 또 어렵네요.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전처럼 20평대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송파인데? 그럼 또 30평. 송파인데 평수도 더 커. 그럼 송파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혹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제가 송파 어디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과천이랑 견줄 수 있는 곳이 송파에 보면 그 장지동에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이제 33평대랑 과천에 조금 연식이 된 26평이랑 시세가 비슷하거든요. 그것도 과천에서도 완전 신축이 아니라 연식이 한 10년 넘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두 개의 그래프를 보면 지금 어떨까요? 거의 똑같죠? 지금 장지동이 핑크색이거든요. 고점에 한번 그 한 건 걸린 거 있긴 하지만 요거 제외하고 나면 시세 거의 똑같아요. 그럼 뭐 사야 돼요? 라고 하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은 누가 더 상급지냐. 송파가 상급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파 구 평균은 상급지인데 네. 이 아파트만 놓고 보면
과천 26평이 평당가가 훨씬 비싸잖아요. 아. 그러니까 입지가 높은 과천 작은 평수를 살 거냐, 아니면 입지가 안 좋은 장지동에 입지를 낮춰서 33평 살 거냐. 지금 이게 똑같은 예시예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송파구 얘가 입지가 더 좋은데 평수가 더 큰데 금액이 똑같네? 과천 고평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막 뒤죽박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진실은 과천을 사는 게 나은 거예요. 구를 보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송파는 지금 평당가가 뭐 8천에서 3천만 원대까지 너무 편차가 커요. 그럼 레모님은 이 경우에 또 과천을 사시겠네요. 당연하죠. 제 마음을 이제 금방 깨달았네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형 선택에 이제 뭔가 기준이 조금 생길 것 같아요. 저는 평형은 중요하다 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주거용 부동산이다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은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평이다, 5평이다. 그럼 오피스텔보다 더 작다는 건데 사용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긴 하죠. 지금 우리가 예시를 들었던 거는 제일 작은 게 뭐 13평이었고 그래도 뭐 22평 뭐 이 정도는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로서 가치가 생기려면 한 동짜리 뭐 빌라하고는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요소가 저는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평형이 작다고 하더라도 단지가 대단지고 거기 커뮤니티 시설이 괜찮고 입지가 좋으면 저는 그 단점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좀 가까운 성수에도 트리마제 제일 작은 평수가 11평이에요. 네. 그 다음 16평도 있고 근데 여기 아침 조식이 잘 나오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네. 시세도 엄청 비싸요. 그게 이제 그 방금 얘기했던 커뮤니티가 받쳐주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극단적으로 10평짜리 뭐 80평짜리 했는데 예시 들어줬는데 보니까 결과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24평 살까 33평 살까 지금 요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투자 용도라고 하면 사실은 평형을 무시하고 입지를 높여서 사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실거주만 딱 봤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실거주는 다르죠. 실거주는 양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무작정 작은 평형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뭐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특히나 아이가 뭐 2 이상이다. 방 2개짜리 20평 너무 작아요. 말도 안 돼요. 사실 24평도 답답하고 좀 작아요. 최소한 33평대는 돼야 되죠. 물론 24평도 살 수 있는데 그래도 33평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입지를 조금 낮춰가지고 조금은 좀 멀리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는 재테크에 대한 가치를 뻔히 알면서 그냥 내려놓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엄청난 차이가 아닐 거예요. 아까 예시를 많이 봤잖아요. 네. 시세가 비슷하게 가는구나. 뭐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20평이랑 30평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방의 개수네요? 방 뭐 3개냐, 뭐 4개냐, 너무 작은 것들은 방 2개냐, 뭐 결국 사이즈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 방을 각각 만들어줄 수 있냐, 없냐. 뭐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2이 있거든요. 네. 방을 각각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이 4개는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유튜브 보면 네. 올해 유행하는 평수 이런 주제들로 굉장히 많이 영상이 나오던데 랭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념치 않죠. 특별하게 개념치 않고 그냥 우리가 평형을 조금 높이거나 아니면 조금 낮추는 걸 통해서 입지를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 그 정도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재테크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입지를 높이고 평형을 낮추는 것들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이걸 너무 이제 투자로 접근하면서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내가 살 집도 아니면서 너무 실거주 마인드로 접근하다 보니까 선뜻 입지 좋은 작은 평수를 못 사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이렇게 깨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거주를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평형을 고수해야 될 거예요. 그 경우는 재테크 측면을 그냥 약간 좀 희생하면 된다. 둘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둘 다 가지고 싶다. 나는 평수도 확보하고 입지도 확보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평형을 건드는 게 아니라 연식을 건들면 돼요. 연식을 신축을 고집하지 말고 조금 네. 낮추면 이제 가능성이 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2개를 가지고 이제 조정해 가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연식을 얘기하지 않았고 네. 평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한 거죠. 평형이 생각보다 큰 그 허들이 아니네요. 엄청 간단하게 결론이 나왔네요. 근데 이제 최악의 선택 하나만 딱 얘기하면 입지를 높이고 평형을 낮추라고 했잖아요. 네. 그걸 정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지를 낮추고 평형을 계속 늘리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외곽에 그냥 뭐 서울까지 갈 일도 잘 없으니까 여기 너무 뒤에 산 있고 한 60평대에서 방 5개짜리에서 편안하게 금액도 저렴하네 하면서 여기 저평가에 하면서 선택한 경우 거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형은 입지가 좋아야지만 수요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선택하는 게 어찌 보면 최악이고 나머지 뭐 국평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도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답변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품으로 알 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비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을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 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